오늘의 마블 띵크.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블 영화에 등장할 뻔했었던 할리우드 스타들. 오늘날의 마블 캐스팅이 아닌 초기 마블이 원하던 캐스팅이 이루어졌더라면 마블 영화 출연을 거절했던 헐리우드 스타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 광고 땄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MCU의 10년을 책임진 후 호련히 퇴장한 마블 프랜차이즈의 첫 바다를 담당하며 그야말로 지금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끌한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언맨을 연기하며 슈퍼히어로 시대를 연 배우 로다주. 사실 이 아이언맨 캐스팅은 로다주가 아닌 자기만족으로 스턴트를 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의 토명 배우 톰 크루즈에게 먼저 갔던 걸로 유명하죠. 실제 톰 크루즈는 1998년 아이언맨 1편의 기획 당시 이 토니 스타크 역의 물망에 올랐었고 톰 본인도 이 역할에 호의적인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아이언맨 1편은 90년대 후반부터 기획되었지만 원작 코믹스 속 등장하는 이러한 뽕 터지는 장면들을 구현하기엔 특수효과 기술력이 현저하게 부족했죠. 그렇게 이 영화는 10년 가까이 제작이 미뤄지게 되고 다시금 제작을 시작하게 된 2007년 마블은 톰형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때리지만 이 형은 이미 이 영화에 관심을 끄는 후였습니다. 이 형 뛰어내리기 바빴지. 이후 제작 단계에서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된 존 페브로, 바로 우리의 해피 호건 형이 감독으로 발탁되고 이 형은 토니 스타크 역의 로다주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당시 마블 입장에선 과거 마약 문제를 일으켰던 이 로다주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 로다주가 아닌 아이언맨은 괜찮네. 다음은 DC 코믹스가 최초로 제작한 단독 빌런 영화, 코믹스 원작 영화 최초로 황금 사자상, 92회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수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낸 조커의 주인공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마블 캐스팅 썰인데요. 마블은 수년에 걸쳐 호아킨을 섭외하기 위해 공을 들였고 2012년 어벤져스 제작 당시 헐크, 또한 2016년 닥터 스트레인지 제작 당시 닥스 역을 제안하는데 이 캐스팅 제안들로 인해 호아킨과 마블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이 캐스팅은 거의 OK 직전 단계까지 가지만 결국 막판에 이 둘의 계약은 엎어지게 됩니다. 2015년 인터뷰를 통해 호아킨은 직접 돈보단 연기라는 행위 그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이 작품을 선택할 때의 가장 큰 기준이다. 또한 마블 영화처럼 한 번에 여러 편의 영화와 계약하는 형태는 부담스럽다라고 언급하면서 결국 마블 캐스팅을 고사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본인도 오랜 시간 끝에 기를 끌어모아서 이 조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걸 보면 오히려 마블 캐스팅을 고사한 편이 훨씬 나은 결정이었던 것 같죠. 다음은 우리의 조토끼, 공식 찐따형으로 불렸던 조토끼 형 또한 마블 캐스팅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조토끼는 무려 2014년 가오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스타로드 역의 캐스팅 제안을 받게 되었고 무려 스크린 테스트까지 참여, 그리고 마블의 최종 캐스팅 발탁까지 완료되었으나 앞서 제작되었던 2014년 신시티 다크 히어로의 부활 스케줄 문제로 출연을 고사합니다. 야, 근데 신시티는 나라. 작년 12월엔 이 영화와 관련해 새로운 루머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바로 MCU를 통해 새롭게 리부트되는 판타스틱 4, 이 작품의 주인공인 리드 리처드, 이 역할로 MCU에 합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등장합니다. 근데 고무인간도 찰떡인데 아직까지 판포의 캐스팅 상황은 깜깜무소식이고 이 두 명의 부부 사기단, 아니 이 부부의 찰떡 캐스팅이 아주 강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토끼 형이 과연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사실 이 형은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통해 존 블레이크를 연기하며 히어로 작품 속에선 그닥 낯설지 않은 배우이기도 한데 형 이제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미 톰형 다음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마블 캐스팅의 배우, 1995년 당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감독으로 거론되었고 이때 카메론 감독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자신의 스파이더맨으로 업어가려 합니다. 실제로 레오와 직접 만나 스파이더맨의 시나리오를 함께 읽어보기도 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판권 문제는 날이 갈수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여기서 카메론 감독은 탈주. 이후 소니는 샘 레이미 감독을 스파이더맨 연출 자리에 앉히게 되고 이전과 같이 레오에게 스파이더맨 캐스팅 제안을 하지만 레오는 본인이 아직 슈트를 입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친구인 토비 맥가이어를 추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의 댄서를 맞이했지. 한편 옆집에서 신나게 물놀이 중인 우리의 아쿠아맨 배우 제이슨 모모아 또한 마블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2013년 제이슨 모모아는 가오갤 시리즈의 드렉스, 데이브 바티스타보다 먼저 이 드렉스 역을 제안받았지만 모모아는 본인이 그동안 연기해왔던 캐릭터, 그러니까 이렇게 우통 까고 인상 쓰고 상남자처럼 걷는 역할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힙니다. 형 근데 거기서 뭐해? 10대 시절부터 이미 오스카 후보에 수차례 올라갔던 배우 시얼샤 로넌 또한 과거 마블에게 캐스팅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는 지난 2013년, 이때 마블은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를 연기할 배우를 물색 중에 있었고 마블 내부에선 이 스칼렛 위치 역에 로넌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돌면서 직접 캐스팅 제안까지 하게 되지만 이때 로넌은 마블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를 통해 스타성을 얻기보단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브루클린 등의 작품을 통해 성인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보다 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스펙트럼을
넓히는 길을 택합니다. 결과적으로 로너는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밥 먹듯이 오르고요. 우리의 완다를 연기한 엘리자베스 올슨 누나는 이 역할을 통해 배우로서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 두 명 모두 윈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누나 아니면 안 돼.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 또한 2014년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가모라 역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2019년 아만다는 M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슈퍼히어로 캐스팅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이 역할은 가모라였다고 직접 언급합니다. 아만다는 1년 중 반년 이상을 녹색인간으로 지내고 싶지 않았다 라면서 가모라 역할을 거절했고 지금으로선 굉장히 큰 역할이지만 후회는 없다라고 밝히는데 지금쯤이면 후회할 텐데. 지난 콘텐츠를 통해 한 차례 언급했던 배우 에밀리 블런트 또한 아이언맨 2를 통해 블랙 위도우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이미 진행되었던 폭스와의 계약으로 인해 이 블랙 위도우를 놓쳐버리게 되죠. 지난 2012년 벌처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이 누나는 블랙 위도우가 남성 캐릭터들에 비해 분량이 현저히 작아서 덜 아쉽다 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 정신승리. 또한 이후엔 캡틴 마블 캐스팅 루머가 돌기도 했고 현재는 남편인 존 크레신스키 부부 동반으로 판포 캐스팅 루머에 휩싸였는데요. 뭐 어찌되건 하루라도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얼른 마블의 찰떡 캐릭터를 연기해줬으면 하네요. 마찬가지로 할리우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연기파 배우 제시카 차스테인 또한 마블의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제시카는 2013년 아이언맨 3 제작 당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마야 한센 캐스팅 제의를 받았는데 니들 같으면 하겠냐? 이후 MTV와 인터뷰에선 슈퍼히어로가 아닌 민간인 역할은 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후엔 민간인이 아닌 앤트맨 속 와스프의 캐스팅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케줄 문제로 결국 성사되지 못하죠. 이후엔 꽝 대신 닭이라고 2019년 엑스맨 다크핑스를 통해 빌런인 부크를 연기하지만 영화 개폭망. 사실 연기력으로 보나 배우 자체의 파급력으로 보나 마블의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너무 찰떡 같을 것 같은데 누나 다시 돌아와줘.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인 매튜 맥커너이. 매튜 또한 2017년 가오갤2의 에고 역을 제안받았지만 같은 해 개봉한 다크타워 존망의 탑 다크타워 희망의 탑에 출연하며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매튜는 에고의 캐스팅 제안 당시 이미 성공을 거둔 프랜차이즈의 숟가락을 얻고 싶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이 역할을 거절하는데 형 그럼 이 형은 뭐가 돼? 이미 닥스의 빌런 캐실리오스로 MCU에 합류한 갓배우 매즈 미켈슨 또한 스케줄 문제로 이전 마블 영화의 캐스팅을 고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토르 다크월드의 메인 빌런인 말레키스 역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지만 이 형의 주옥같은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니발. 이 작품의 스케줄 문제로 캐스팅을 고사하게 됩니다. 나락갈 뻔했어. 그 외엔 캐리비안의 적 스케줄로 닥스 역을 고사한 조니 뎁, 남은 배우 인생을 히어로 역할에 쏟고 싶지 않아서 스파이더맨을 고사한 조시 하트넷, 007 스케줄로 토르의 토르 역을 고사한 다니엘 크레이그, 스케줄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린 고블린 역을 고사한 니콜라스 케이지, 아이언맨의 그녀 페퍼포츠 역을 스케줄 문제로 놓쳐버린 레이첼 메가담스, 오딘의 캐스팅을 거절한 멜 깁슨까지. 어찌됐건 이런저런 캐스팅 제안이 난무했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하지만 지금의 마블을 있게 한 건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이 배우들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 훈훈했나? 자,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10만을 맞이하여 드디어 광고가 붙었습니다. 오늘의 스폰서는 바로 서프샤크 VPN. VPN은 험난한 인터넷 세상으로부터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작고 소중한 데이터,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개인정보 등을 쉽게 보호할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업적인 광고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인터넷에 새어나가고 있는 소중한 나의 데이터 추적, 도난 등을 방지해주기도 하죠. 뭐 사실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인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우리가 VPN을 사용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평소에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이트, 그거 말고 현재까지 국내에 런칭되지 않은 디즈니 플러스, 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그리고 시청이 가능하기도 해서 다음 달인 6월 9일 수요일부터 방영 예정에 있는 로키 또한 아주 쉽게 미국 사람들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청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서프샤크 VPN을 통해 국내에선 볼 수 없는 수많은 컨텐츠에 접근하실 수 있으니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다양한 해외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본문에 게재된 무비띵크라는 코드를 사용해 무려 83% 할인 그리고 3개월 추가 무료 이용권, 30일 사용 환불까지 보증하고 있으니 무료 체험까지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광고 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